여기는 괜찮네요. 반대쪽도 지금 이렇게 장비는 있지만 뭘 발견하신 것 같은데? 뭐지? 아 이거 아씨 뭐야? 이 판금을 했네요. 여기 안에. 와. 예. 와, 이렇게 보이는구나. 제가 여기 대박. 도장 들어간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와. 판금이 야. 사실은 여기를 용접해서 다 폈어야 돼요, 이거. 야, 대박. 아무튼 차는 여러분 흔적을 다 남깁니다.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토갤러리에 왔습니다. 지금 오토갤러리 보이죠 뒤에? 이 오토갤러리에 온 이유는 제가 그 예전에 했던 컨텐츠 중에 마이마브로 중고차 동행 서비스, 중고차 구매 동행 해서 사고 점검 해가지고 차를 해부해가지고 보는 그 마이마브 컨텐츠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중고차 컨텐츠가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호준TV에서도 여러분들께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고차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여러분, 제가 마이마브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무려 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중고차 사기 안 당하고 사는 법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와, 그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신 컨텐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안호준TV의 여러 컨텐츠들 중에 빛이 나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마브에도 빛이 나는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호준TV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마브의 차량 점검팀 팀장 이재길입니다. 4년 전에 뵀어요 저희.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뭐 늘 똑같은 일 하면서 지냈죠.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는 아우디의 A4의 고성능 버전인 S4를 네.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 마이마브 스튜디오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차는 저희 고객님께서 네.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네네네. 차를 탁송으로 보내주신 차예요. 네네네. 내가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 상태가 어떤지 네. 꼭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손님은 사고 유무나 누유 누수가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차를 검사를 할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한참 했던 컨텐츠,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긴 말하지 않고 이 아우디 S4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에 타서 몇만 킬로 타는지 한번 볼게요. 76,000km예요. 76,000. 엔진 소리가 웅장하네요. 그래도 6기통이잖아요. S4. 와, 요즘 만나기 힘든 6기통짜리 차. 네, 일단은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열선이나 에어컨, 뭐 이런 부분들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이런 것도 하는지. 뭐 깨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빠지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풍구가 독일차들이 많이 고장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그쵸? 장비들을 꽂아놓은 상태로 이제 나 쪽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강제로 옮기시다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레몬트를 써야 되는데. 네. 아무튼. 팀장님 방금 그거 뭐 하신 거예요? 운전자들이 담배 피면 제일 많이 냄새가 배는 곳이 여기구나. 여기하고 이 필러 부분이라, 네. 혹시 담배 자국은 없는지 또 냄새도 좀 맡아보고. 담배를 피면 여기 냄새가 많이 나. 되게... 아무래도 이런 데 배겠죠, 이거. 그렇구나. 이것도 생각 못했네. 모든 차를 다 체크하시죠? 그냥 습관적으로 냄새를 맡아보려고 하죠. 그러면 왜냐면 담배 많이 핀 차는 딱 티가 나요? 그 냄새를 맡으면은 운전석 바닥 옆구리부터 시작해서 뒷좌석을 보면 담배 자국이 거의 나와요. 이게 밖에서 젤을 털지만 네. 뒤로 날려 들어간다거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냄새에 집중하는 것도 요즘 침수차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이제 그 물 냄새, 썩은 냄새 이런 것들도 맡아봐야 되기 때문에 비흡연 차의 선호도가 높아요. 훨씬 많이 높죠? 높아요. 네. 네, 그래서 흡연에 예민하시거나 후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동행하기를 바라죠. 에어컨도 지금 풀로 틀어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이제 제자리에서 변속할 때 혹시 충격은 없는지. 충격이 좀 많으면은 어디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키로수 대비했을 때는 엔진 미미, 이미. 일단 그게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션 오일 교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죠. 보통 P에서 R 들어갈 때나 N에서 드라이브 들어갈 때, 요럴 때 충격이 온 차들 대부분이 미미가 안 좋은 상황이. 얘는 괜찮은데요? 지금 얘는 괜찮아요. 전동 시트 다 전동 제대로 시트도 작동하는지. 시트 작동도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저 차 볼 때 저 보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그 키로수가 좀 있고 연식이 있는 차들은 꼭 여기를 봐요. 여기
여기. 아, 타고 내리면서 생긴. 얼마나, 그러니까 차를 아끼는 사람은 타는 자세도 좀 다른 거 아세요? 맞아요. 저 차 탈 때 최대한 이 버켓 말고 이렇게 엉덩이를 살포시 얹으려고 버켓을 좀 점프하는 느낌으로 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타면 버켓이 무너지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뭐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시트가 네. 말랑말랑하고 얇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좀 나가신다 여기 걸터 앉으면은 이게 깨져요. 여기가 무너진다고요? 이게 깨져요. 이거 금이 가거나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게 빠진 차들을 빠지거나. 제법 많이 봅니다. 근데 보통 있었어요? 네, 좀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브레이크 패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네.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 네네. 패드는 리프트를 떠서 안쪽까지 다 봐드립니다. 바깥쪽이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 정도면 안쪽은 더 없을 수도 있어요. 패드가 3분의 1 남아있어요? 네,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요. 네네네네. 이따가 차를 리프트에 올리면 네, 안쪽도 확인할 겁니다. 네. 이 안쪽은 안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도 볼 겁니다, 저는. 자, 이 안쪽을 네. 들여다보면은 네. 패널 면이 보이거든요. 네. 패널 면의 색상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패널 면의 색상이 지금 회색이네요? 네네. 이 차가 검정색이 이전에 갖고 있는 속 색깔이에요. 아, 저기 유리도 보이고, 그죠? 네네. 네, 저기 패널이, 저기 회색 패널이 보입니다. 저 안쪽 구석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최대한 저 안쪽이요? 네, 왜냐하면 그 패널조차도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고 수리를 할 때. 네, 최대한 구석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회색이라는 거는 이 문짝이 아직까지는 교환에 의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볼트에 풀림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많은 분들도 보시는 부분이에요. 흔적 없네요? 네, 흔적 없습니다. 보는 김에 저게 만약에 풀르면 무조건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교환 혹은 수리를 위해서 한번 열었다라는 거죠. 하는 김에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휀다까지 같이 보니까 동시에 확인해. 네, 여기도 괜찮지만 안쪽을 쓱 해보면은 이렇게 살짝 넣어서 보면은 이 색깔이 회색이 보일 거예요. 이 지금 보이네요. 그러면은 얘도 일단 교환이라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고 일단은 대기. 만약에 교환이면은 여기가 회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에요? 꺼집어내서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이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칠을 잘못하면 벗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까지 칠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선생님, 그 거울은 어디서 나셨어요, 이 거울은? 이 거울 인터넷에서도 2,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이거를 인터넷 검색할 때 검사 거울이라고 치니까 그래요? 이런 종류의 거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보통 동그란 거를 처음에 썼었는데 네. 요 긴 게 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넣을 수 있어서 여기 제일 편해요. 이게 망가지고 깨져도 이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 네. 까만색이지만 네.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기 칠이 좀 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아, 보일 거예요. 예. 이런 게 도장을 처음에 할 때 네. 칠이 덜 된 부분이거든요. 아, 제일 처음에 공장에서 칠을 할 때요? 공장에서는 기계가 칠하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칠을 가까이 집어넣어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요거는 건드린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때도 있죠. 이걸 고치게 되면 여기까지 꼼꼼하게 칠을 다 다 넣죠? 들어가겠죠. 아, 오히려 반대네요. 저렇게 돼 있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지만 저게 정상인 거예요. 네, 이런 스팟 부분도 확인을 해주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거는 하얀색 자국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의미는 부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엔 처음에 자동차 칠할 때 이 문이 닫히지 말라고 뭔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원래 제칠인 원래 거예요? 제칠인 거예요. 차들이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차가 독일차, 뭐 BMW, 벤츠도 여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확인하는 곳이 이 라인 중에 어디 한 군데가 있어요. 칠 안 들어간 데가? 꼭 있어요. 그동안 검차를 많이 봤지만 그 현상이 딱 보이는 순간 얘 일단 자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나머지를 또 확인하는 거죠. 여기는 창문이 들 내려가니까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살짝 들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철판이 회색인지 이걸 확인하는 지금 거죠? 저 앞문하고 뒷문은 같은 색깔이에요. 어쨌든 여기 제짝, 여기 제짝, 여기 제짝. 그죠? 네. 제짝이지만 그 제짝인 걸 마지막까지는 도막 측정. 까지 봐서 확답을 짓는 거죠. 심지어 이쪽으로 못 볼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카메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여기 틈 보이시나요? 요 틈? 네. 요 틈 사이를 위에서 보면 저는 그 색깔이 또 보여요. 그다음에 요 일자 드라이버를 돌릴 수 있는 이 틈 안에도 보여요. 그러네. 그렇게도 확인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회색으로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동차 요 철판 안쪽 면이 다 회색이에요? 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약간 노란색 계열에서 회색 계열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 리어 브레이크도 얼마나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한 3분의 2는 남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보는 데인데 이 안에 실리콘 자국들이 있어요. 사고의 경우. 네, 아니요. 사고가 없을 경우. 네. 여기 실리콘이거든요, 요게. 근데 사고가 크게 나면 이 실리콘이 없거나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고. 근데 차마다 이런 게 다 다르죠.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메이커별로는 비슷하죠. 네, 메이커별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안판. 이제 잘 보이네요. 안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칠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볼트까지 풀렸냐 안 풀렸냐를 한 번 더 봐주죠. 여기 안에도 볼트가 있구나. 네. 볼트는 사실 단차가 안 맞아서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이 차 깨끗한데요, 그래도? 네, 지금까지는 네, 깨끗하네요. 지금까지는 일단, 그죠? 트렁크 바닥 쪽. 이 지금 이 색깔이에요. 이게 이제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자회사에서는 이 안에까지 도색을 하진 않더라고요.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자기의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안판이 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칠이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좀 더 진해진다. 뭐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리어 패널 안쪽에 찌그러져서 수리하는 적이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재 찌그러진 상태로 그냥 놔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라인들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디휀다잖아요. 네. 범퍼 붙어 있죠. 네. 이 범퍼 안에가 뭐가 있을까요? 휀다의 연장선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죠. 안으로. 네. 근데 사람들은 모서리에서 받쳐서 범퍼가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범퍼가 요만큼 들어갔는지 쑥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걸로 인해서 디휀다는 도장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디휀다 안쪽이 다 찌그러져서 용접된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동차의 꼭지점 부분인 모서리를 보려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다. 범퍼를 모서리를 딱 쳐서 범퍼 갈면 무사고차로 당연히 기록이 되지만 그렇죠. 사실상 그 안쪽에는 철판 펜더가 연장돼 있는데 거기가 용접이 들어가면 사실상 100% 무사고라고 보기 힘들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서리들이 슬슬 보여요. 이거 지금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커버지만 이런 아래쪽 모서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이는 철판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철판이라는 게 받치면은 거기만 쏙 들어가지 않아요. 걔 때문에 다른 쪽도 딸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여기는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를 닫고 반대쪽도 지금 이렇게 장비는 있지만 뭘 발견하신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아씨 뭐야. 이 판금을 했네요. 여기 안에. 와. 예. 와, 이렇게 보이는구나. 제가 여기 대박. 도장 들어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는 와. 판금이 야. 사실은 여기를 용접해서 다 폈어야 돼요, 이거. 야, 대박. 근데 여기는 그냥 두들겨서 폈지만 지금 이 바깥쪽 철판만 먹은 경우에는 검사자의 영향으로 그냥 단순 판금 찌그러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먹은 것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사고차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렇게 수리를 절대 하지 않잖아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어떻게 그냥 서비스 센터에서 다 수리를 갈아버리죠? 했으면 분명히 이 안판까지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디휀다가 판금이 될 거예요. 그 판금이 저희는 사고에 가까운 판금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이라고 보기에는 여기저기 많이 폈습니다. 네, 대신에 모서리 쪽은 괜찮아요. 저는 이거 본다고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서리 안쪽 이 안쪽 모서리까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판금 돼 있었잖아요. 여기 다쳤지만 여기 이 안에를 다친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다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판금이면 그냥 딱딱 찍어보고 판금.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이쪽으로 좀 많이 먹었어 라고 판단이 되니까 사고차로 나올 수도 있죠. 이거 근데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는 사고차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건 나와 있는데 성능 기록부에서는 판금으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 역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찌그러짐으로 인한 사고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수리를 했기 때문에 판금이라고 보이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용접을 좀 했어야 되는 사고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사고로 넣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발견. 뒤엔다가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도장했는지 안 했는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돼요. 이거 도장 들어간 건데 이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저쪽은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로도 판금이 있어요. 이게 뭔가 여기가 매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매끈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네. 저쪽을 보면 여기가 뭔가 거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매끈함이 아니라 뭔가 여기가 덮여진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걸 배웠을 때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넘어서는 상황이 들어가는 사고가 되면은 이것도 못 찾아요. 그렇죠. 아예 여기가 박살났으면. 교환이면 어떡할 거예요? 와, 오케이. 인터넷 봤더니 깨끗한 이거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다 교환됐어. 결국은 복합적으로 봐야 되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본넷을 열었습니다. 네, 본넷을 열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인사이드 패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색깔이 나오는지 나오네, 회색이네. 네,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아, 휀다도 회색이네요. 볼트도 네. 한번 확인하고 볼트도 괜찮아 볼트도 보이는데요.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본넷으로 가면 이런 구멍으로 그냥 보여요. 아, 그러네요. 네. 이 구멍으로 그냥 보여요. 네. 이렇게도 보고 주변 한 번 더 둘러보고 하면서 이런데 판금 자국 없는지 한번 밖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네네네. 본넷 휀다 다 괜찮고요. 이쪽도 괜찮습니다. 예. 안쪽 휀다도 네, 괜찮고. 안쪽 횡자도 괜찮고 이런 스티커들도 저는 이제 원래 차였을 때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었는지들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주고 헤드라이트 이쪽에서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손으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 버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살살 이렇게 하면 이쪽에 2014년도 9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써 있어요. 헤드램프는 다 이게 다 써 있어요? 위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웬만하면 다 써 있어요? 웬만하면 다 써 있어요. 14년도 9월 17일. 증거가 되죠. 그래서 라이트가 교체가 됐을 때는 걱정을 하는 게 여기 괜찮은데 왜 라이트 교체됐지? 고장나서 바꿨을 수도 있지만 이 아래가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 차 떴을 때 꼭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쪽 헤드라이트도 자 이게 교환됐네요. 보여요? 얘는 2019년도 라이트예요. 그럼 어떻게 한번 알 수 있어요? 맨 안쪽에 19, 19. 06, 네. 14. 네, 19년 6월 14일. 얘는 19년 헤드램프고. 저쪽은 14년도 헤드램프. 아하! 얘는 14년 9월 17일. 아하!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헤드라이트는 교체, 이쪽 헤드라이트는 일단은 자기 거라고 판단을 하면 이따가 이쪽 휀다를 도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찍어야 되고 이쪽은 아래쪽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죠. 그 다음에 엔진룸에서 뭐 아우디 차량을 제일 많이 봤을 때 새는 부분들 헤드 커버 여기 가운데 이제 가스켓 보이시죠? 그 라인에 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쭉 둘러보고 지금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부분도 보면은 요 아래로 누유되는 차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 아래 새는지 않는지도 한번 보고 냉각수 쪽 누수가 있는지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큰 호스 아래쪽으로 봅니다. 무조건 아래쪽으로 봅니다. 위에는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서 쭉 한번 봐주고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깨끗해 보였는데 아래에서 새는 차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먼저 봐주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워터펌프도 아래로 봐주는데 요 워터펌프는 표현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기 보면은 2층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두 개가. 그래서 요 안쪽과 이 바깥쪽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봤을 때는 워터펌프는 수리를 하신 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딱 봐도 새 거로 보여요. 그러네. 워터펌프 저 안쪽 알루미늄이랑 예, 그 바깥쪽에 있는 알루미늄이랑 다른데 색깔이 안쪽에 어둡고 바깥쪽에 더 새 거예요. 딱 그래서 봐도. 바깥쪽이 워터펌프입니다. 아. 예, 요 풀리랑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워터펌프가 일단 교환된 걸로 보이네요. 흔적이 있네. 네, 그냥 봐도 새 거로 보이네요. 그러네. 교환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이거. 그러면 키로수 있고 연식이 있는 차로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교환이 돼 있다 그러면 의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안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뭐 손도 안 대고 탔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월을 거친 건데 그쵸, 그쵸. 그런 부품들이 새 것으로 교환돼 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좋죠. 그거는 어쨌든 통과죠. 그죠? 네. 통과죠. 2019년 눈이었어. 네. 2014년 눈, 2019년 눈. 도막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차를 떠볼게요. 그러면 휀다부터 찍을 거예요. 루프 패널 쪽이 도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루프는. 네, 이 루프에 나오는 도장이 일단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새 차들도 찍어봤기 때문에 이 수치가 원래 차의 수치입니다. 120. 네, 120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벌써 시작부터 아. 300이 넘어가죠. 여기 600이 나오네요. 우와. 마이마브는 500 이상 나오면 판금이 조금씩 이제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펜다 쪽에는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이 뒤쪽까지는 아닌 걸로 봐서는 그러면 교환했을 만하네요. 한 김에 본넷도 좀 볼까요? 본넷도 도장은 들어갔네요. 근데 라이트가 교환됐을 때 충격이 제일 컸던 데가 여기로 보이니까 저희는 여기 사고로 인해서 들려서 도장 들어가고 판금 들어가고 라이트 교체 들어가고 라고 판단합니다. 도어. 자, 이거는 지금 그 루프 똑같네요. 패널과 네. 똑같죠. 이 도어는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고 여기는 아까 판금 의심 부위였잖아요. 판금 의심 부위였는데 보세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네,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금 별거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도 그러네.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는 다 괜찮았어요. 그쵸. 도장만 좀 들어간 정도? 도장만 들어간 게 200대잖아요. 네. 판금 들어가면 500 넘어가잖아요. 500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다 왔어요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먹은 게 여기와 동시에 이 안에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경미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겉에서 봤을 때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 다시 제7이네요. 네, 제7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사고 났을 때 트렁크에 데미지가 갈 정도는 아니고 여긴 판금이 끄트머리니까 얘는 옆구리 이렇게 먹은 사고다. 제가 보니까 약간 팀장님이 전생을 보는 사람 같아. 자네는 전생에 뭐였다. 이렇게. 여기에 자, 정상치. 네, 여기도 제7. 네. 차 좀 올릴게요. 자, 그럼 이제 차를 올려서 이 하체 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를 누유만 생각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유 때문에 사실 하체를 뜨는 게 아니거든요. 하체도 사고가 있어요. 하체도 사고가 보이죠. 크로스 멤버라든지 그다음에 아래쪽 멤버라든지 이런 거 사고가 있는데 고쳤으면 다행이죠. 찌그러진 채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하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가 2017년도 47주차 타이어의 미쉐린. 마모 한계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30%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먹은 데 없는지 한번 훑어보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17년도 47주의 미쉐린 타이어. 얘는 그래도 앞에보다는 좀 수명이 있네요. 네. 아무리 4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시내만 돌아다니게 되면 앞타이어가 먼저 달아요. 핸들 돌리고 비벼대고 브레이크 밟고 하니까 뒤쪽에서도 저쪽에 지금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범퍼 안쪽으로 보이는 리어 패널 안쪽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리어 패널 안쪽이에요. 네, 그런 안쪽에 데미지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보이네. 보이지만 머플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런 데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쇼바가 지금 터져서 오일이 새냐 안 새냐. 네, 이런 부분 좌우로 다 확인을 하고 미세하게 나와도 쇼바는 수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입니다. 지금 이거는 오일 안 새네요. 예, 오일 새지 않아요. 등속 조인트가 꽂히는 리테이너 부분도 오일이 많이 셉니다. 알루미늄 부식은 좀 있어도 실제로 뭐 오일이 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다 깨끗한 상태.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14라는 숫자가 보이고 36 정도 되는 숫자가 보이고 14까지는 보일 수 있는데 보이네요. 이 각인이 크로스 멤버를 제작한 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는 15년도지만 물건 자체는 14년도의 물건으로 제작된 차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그 정도 연식에 있는 물건들로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크로스 멤버도 교체가 아니다. 야, 이런 흔적들을 제조사들이 다 남겨놨구나. 그럼요. 이쪽에서 보면은 미션 쪽에 오일 팬에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엔진과 미션의 중간 부분이에요. 그게 이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부속 이름이 크랭크 리테이너 혹은 미션 리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오일이 많이 새면 엔진 혹은 미션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일팬에 새는지 이런 주변 부분에 새는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요 위로 봤을 때 냉각수나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건 벨트도 갈고 다 갈았네요. 네, 벨트도 새 거네요. 그러니까 워터펌프 갈면서 벨트도 간 거네. 벨트하고 텐션하고 이런 거 싹 다 갈았네요. 이런 건 희소식이네요. 희소식이죠. 사시는 분이 따로 돈 안 쓰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14년도가 여기 있어요. 2014년도. 그래서 이 크로스 멤버도 교체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아무리 풀었어도. 그러니까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죠? 이게 좀 신박한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를 열었을 때는 이게 이제 라디에이터 서포트예요. 아까 위에서 발견하지 못한. 여기 스티커가 하나 보이거든요. 네, 보이네요. 이 스티커가 원래 품일 때 붙어 있던 스티커예요. 아, 이게 어떤 부속이에요? 이게 라디에이터를 감싸고 있는 큰 네모난 부속이에요. 우리 옛날에 프론트 패널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잖아요. 그거의 날짜가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교체가 되면 부품 스티커가 폭스바겐 마크와 함께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도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제 짝이에요? 네, 제 짝입니다. 그리고 앞범퍼는 딱 봐도 교환. 2019년도 5월 25일 여기 써있네요. 운도 좋게. 범퍼 확인이 좀 불가능하지만 가끔 운 좋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저 이쪽 눈 갈 때 같이 가란대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안쪽 패드가 바깥쪽 패드보다는 조금 더 달았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밀어요. 그래서 바깥쪽보다는 안이 먼저 닳거든요. 얼마 못 가서 패드 앞에는 한번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앞브레이크 패드는 수명이 한 50% 정도. 50%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30%도 안 남았죠. 그리고 로터가
로터가 마모된 그 특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급브레이크 많이 하면 얘가 거칠게 닳더라고요. 거칠게 다는 것도 있고 네. 금이 가는 경우들도 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네. 그 뭐라 해야 되냐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제 굴곡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좋은 사람들은 급브레이크 많이 안 밟는 사람들은 로터가 되게 균일하게 닳더라고요. 네, 보통 균일하게 닳는데 지금 얘도 계속 사용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지금 2층 닳는 게 아. 달아 없어진 거긴 한데 나머지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크게 그죠. 예,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가옥주행한 차랑 아닌 차랑 보면은 앞유리에 돌빵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심하면 여기에 불자국처럼 그 뭐라 그을린 그러죠? 자국도 있잖아요. 네, 맞아. 티타늄처럼 네, 그런 현상이 올 때도 있어요. 아무튼 차는 여러분 흔적을 다 남깁니다.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구매 동행을 해서 차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이 차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랑 지금 느낌이랑 또 달라. 이제는 이 차가 이제 저도 보여요. 그 안이 네, 쏙쏙들이 보여요. 처음 봤을 때는 이 차 어떨까? 아예 깨끗할 수도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에 쏙쏙들이 보고 나니까 어려운 문제를 푼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어쨌든 사고는 나왔지만 이 사고가 그래도 못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네. 판단이 되고 네네네. 하지만 이제 사고차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자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죠. 그렇죠. 근데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엔진 쪽에 앞쪽에 수리가 좀 많이 되어 있다는. 그리고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는 네. 거. 크로스 멤버가 멀쩡했다는 거. 앞쪽 사고도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중고차 컨텐츠를 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 왜냐면은 중고차 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시장의 어떤 성숙도는 그만큼 빨리 안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완성도를 팀장님과 함께 네. 마이마부와 함께 한번 높여보고 싶다는 생각에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또 시리즈로 앞으로 같이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재밌는 차라든지 사연 있는 차들 들어오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은 또 상태가 오래 지났는데도 무사고로 유지되고 있는 차들. 네. 그런 차들도 되게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들도 저희가 또 컨텐츠로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이 지저분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이마부에서는 이렇게 차를 사고 싶을 때 구매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차를 깨끗하게 탔는데 난 자신 있는데 그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판매자분이 이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이마부 구매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뒤에 딜러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 거래 가격, 시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마부 내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를 판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마부 스튜디오가 4년 전에는 이제 여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부산으로 오픈했어요. 자, 마이마부 부산 스튜디오도 오픈했다고 하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마이마부 부산 스튜디오를 이용 한번 해보세요.